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조 끝내주조 이준서, 김다은, 문희정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된 내용은 바이탈 사인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의료 전기전자 수업 시간에 배웠던 PPG와 의학용어 수업 시간에 배운 바이탈 사인을 엮어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과 취지에 맞게 두 과목을 접목시켜 맥박을 측정하는 과정을 회로로 구현하였고, 회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지식과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고찰 등을 활용하여 PP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의 첫 번째로 바이탈 사인에 대한 소개와 측정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PPG 원리와 맥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이탈 사인을 일상생활에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전도와 관련된 회로를 구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의학 드라마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탈 사인입니다. 바이탈 사인이란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기계로 혈압, 호흡, 맥박, 체온이 한 번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바이탈 사인 속 네 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압입니다. 다음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병원에 놓인 이 기계를 체험하거나 체험을 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기계가 바로 혈압 측정기입니다. 혈압을 잴 때에는 팔 부분에 압력을 주고 난 뒤 서서히 압력을 줄이면서 박동음을 듣는 방식입니다. 이 그림은 압력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박동음과 일치하는 부분에서 소리를 듣게 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원리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의료진은 펌프로 공기를 주입, 커프 내부의 압력을 높여서 혈류를 완전히 멈추게 한 다음 서서히 압력을 낮추면서 청진기로 박동음을 듣습니다. 다음으로 호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탈 사인에 호흡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호흡을 하지 못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가 폐로 들어가고 산소에 의해 산화된 헤모글로빈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못할 경우 뇌에 산소가 부족하여 내사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사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호흡을 통해 뇌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호흡은 바이탈 사인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체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온이란 위치와 시간에 따른 신체 내부의 온도입니다. 체온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열이 나면서 몸에 힘이 없거나 몸이 약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체온이 1도 높아지게 되면 몸의 면역력은 30% 떨어지게 됩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람은 정상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온은 바이탈 사인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맥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박이란 심장 박동에 따라 일어나는 동맥에서의 주기적인 파동을 의미합니다. 맥박은 심장의 박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맥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통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박이 줄어들게 된다면 기립성 저혈압과 함께 실신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맥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상적인 맥박을 유지하기 위해 카페인 음료나 흡연, 음주 등을 자제하고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맥파를 알아야 하는데요. 맥파는 무엇일까요? 맥파는 심장의 수축과 이완으로 혈액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관의 미세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맥파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맥파를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것을 PPG라고 부릅니다. PPG란 포토빛, 플래티모스 변화, 그래포스 기록의 합성어로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PPG 광혈류 측정 또는 광전 육정 맥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하여 동맥이 지나는 신체 부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하는 측정 방식입니다. PPG는 이러한 맥파를 파형으로 인식하는 측정 방식이며 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바로 PPG 센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이 수축과 이완할 때마다 혈관 내의 혈류량의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는데 이때 녹색빛을 피부에 쏴서 반사 또는 투과된 빛을 검출하는 방식이 PPG입니다. PPG의 측정에는 빛을 방출하는 부분과 빛을 받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빛을 받는 부분을 PD라고 하는데 이 PD의 위치에 따라 PPG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PD가 빛을 방출하는 부분 맞은편에 있으면 투과형, PD가 빛을 방출하는 부분 옆쪽에 붙어 있으면 반사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PPG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헤모글로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그냥 헤모글로빈과 산소를 담고 있는 헤모글로빈으로 나뉩니다. 이때 산화 헤모글로빈의 경우 기존의 헤모글로빈보다 더 진한 색을 띱니다. 때문에 헤모글로빈에 빛이 닿았을 때보다 산화 헤모글로빈에 빛이 닿았을 때 굴절과 반사가 더욱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여 시간별 산화 헤모글로빈의 양의 차이를 이용하여 PPG를 측정하게 됩니다. 투과형의 경우 녹색과 적색광이 들어왔을 때 산화 헤모글로빈에 의한 굴절과 반사로 100만큼 방출된 빛이 온전히 100만큼 PD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때 PD가 방출된 빛이 향하는 방향에서 빛의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산화 헤모글로빈의 양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양이 달라지는 원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투과형입니다. 다음은 반사형입니다. 반사형은 PD가 빛이 방출되는 부분 주변에 설치되어 있어 반사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투과형과 원리는 같지만 투과형은 반사와 굴절에 의해 감소된 만큼을 측정하는 방식이고 반사형의 경우 굴절과 반사된 빛의 양을 측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PPG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제품이 스마트워치입니다. 그렇다면 PPG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에서 어떻게 구현될까요? 스마트워치에는 뒷면에 PPG 센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심박수를 측정하면 화면과 같이 뒷면에서 LED 빛이 나오게 됩니다. 초록빛이 나온다는 원리만으론 스마트워치에서 쓰이는 PPG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핸드폰에 있는 후레쉬를 손으로 맞게 되면 빛이 손을 투과해서 나오는 현상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때 빛이 오로지 투과만 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투명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빛을 신체 부위에 쬐면 대부분은 몸에 흡수되고 일부는 투과됩니다. 이때 투과되는 빛을 측정하면 PPG의 투과형, 반사되는 빛을 측정하면 PPG의 반사형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심장은 4개의 구역으로 나뉘고 좌심실에서 혈액을 짜내면 그 순간 혈관 안의 혈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동맥 혈관 내 혈류량에 따라서 빛의 투과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광센서가 감지하여 맥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마트워치 속 LED는 녹색입니다. 녹색은 짧은 파장빛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녹색 LED의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신호대 잡음비가 좋습니다. 또한 움직임에 따른 에러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속 PPG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특성상 인체에 잘 흡수되어 일부만 투과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PPG를 측정하는 동안에는 반사되는 빛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이즈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노이즈는 정확한 측정값이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사람마다 다른 특성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를 최대한 꽉 매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다른 성향에 의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측정값이 바뀐다고 했는데요. 한번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측정 대상, 착용 방법, 측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측정 대상으로는 손목의 두께, 남성과 여성의 차이, 문신과 타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착용 방법으로는 시계 착용 위치, 밴드 묶음 정도,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 방식으로 심박수 측정 주기, 알고리즘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소포화도 검사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의학 드라마에서 보셨거나 혹은 수면 내시경 할 때 직접 착용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맥박도 함께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스마트워치와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병원에서 쓰이는 이 장비는 녹색빛이 아니라 붉은빛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사용되는 붉은색 LED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붉은 빛은 파장이 길어서 피부에 덜 흡수되고 더 깊이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조직의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의 헤모글로빈에 의해 흡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여 산소 포화도와 맥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산소 포화도의 붉은 빛은 녹색 빛에 비해 신호 대잡음비가 상대적으로 나쁘고 움직임에 따른 에러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소 포화도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그 에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직접 착용해 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을 안쪽까지 넣었을 때 97에서 98의 정상 수치가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 손가락을 반만 넣을 때는 움직임에 대한 에러로 인해 평균 산소 포화도가 85로 오류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시간에 촬영한 영상임에도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소개드린 스마트워치의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삼성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갤럭시 워치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갤럭시 워치 관련 제품 1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경기도 수원시를 소재지로 두고 있으며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1만 3,489명이며 2022년 기준 27주년입니다. 삼성전자의 입사율은 10%이며 퇴사율은 5%입니다. 총 매출액의 경우 155조 원이며 1인당 매출액은 15.2억 원입니다. 매출액 대비 임금 비율의 경우 4.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평균 연봉입니다.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은 13,962만 원으로 학력별 비교를 했을 때 고졸은 평균 3,982만 원, 초대졸은 4,464만 원, 대졸은 평균 5,209만 원, 대학원 졸업 시 평균 5,329만 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력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임과 대리의 경우 평균 5,825만 원, 과장은 평균 7,552만 원, 차장은 평균 8,733만 원, 부장은 평균 1,325만 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별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PPG를 측정하기 위한 녹색광이 있는가? 다행히도 전부 녹색광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파장이 길어서 깊이 투과가 가능한 적색광이 있는가? 아쉽게도 전부 없네요. 그 외에도 적외선 LED의 존재 유무, 심전도 측정 가능 여부, FDA 승인이 있는지, 심박을 언제 측정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시장은 2020년에 비해 2021년 애플의 점유율이 상당히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21년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 1위는 애플로 30.1%입니다. 2위는 삼성으로 10.2%이고 3위가 하웨이로 7.7%입니다. 비교해보면 삼성이 3위에서 2위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스마트워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의료전기전자 실습 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심전도 회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심전도 회로 구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로는 AD8232라는 심전도 회로 키트와 전선 5개,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필요합니다. AD8232에 포함되어 있는 패치는 패치의 위치에 따른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심장과 가까운 양쪽 가슴 끝부분에 2개의 패치를 붙이고 명치 쪽 옆구리에 다른 하나의 패치를 붙여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양쪽의 손목 부분에 패치를 붙이고 발목에 남은 하나의 패치를 붙여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에 패치를 붙이는 이유는 심장의 동반결절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패치는 심장을 가운데로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부착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회로 구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로는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런 그림으로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실제로 구현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현했다면 다음으로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중에는 많은 심전도 코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드에 대한 설명은 빈약하기에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비긴 9600의 경우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여 보드 레이트를 960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핀 번호 10번의 입력 값을 넣고 핀 번호 11번의 입력 값을 넣은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드 루프는 무한 반복을 하라는 명령으로 이 반복문 안에서는 우노 보드 속 10번 입력핀에서 값을 읽어 그 값이 1이거나 11번 입력핀에서 읽은 값이 1번이면 느낌표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2개 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A0에서 아날로그 값을 읽게 됩니다. 그 후 10mH만큼 기다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얻은 값들을 시리얼 플로터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출력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심전도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